다른 친구들은 며느리가 의사, 교사, 공무원인데 나만 미용사야. 미용사. 우리 변호사 선생님, 밥은? 예, 바로 준비할게요. 어머니, 마치 비수가 되어 날아드는 말들. 60대 여성, 권위로 무장한 표정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심판자였습니다. 단정한 단발, 치켜뜬 눈썹 아래 멸시의 눈빛. 그 순간 며느리의 심장은 깊게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멸시는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씨앗이 됩니다. 과연 그 폭풍은 누구를 삼키게 될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8시 동네 미용실 앞에 이미 첫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예숙은 서둘러 문을 열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죠.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이 동네에서 5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실력 좋고 친절하기로 소문난 원장님이었죠. 혜숙 씨, 오늘도 예쁘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어머님 얼굴이 워낙 고우시니까 뭘 해도 예뻐요. 해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도 남편 앞에서 해숙을 향해 내뱉었던 그 말들이요. 미용사 따위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 해숙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손님에게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해숙 원장님 계시나요? 네, 저인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김 회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해숙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김 회장이라니.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 깊숙이 숨겨둔 기억들이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에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머리가 진행되는 동안 손님은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솜씨가 남다르네요. 김 회장님이 왜 그렇게 추천하셨는지 알겠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해숙 씨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미용사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해숙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만약 이 손님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아버지가 내린 과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후 들어 또 다른 VIP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유명한 방송인이었습니다. 해숙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요. 해숙 원장님만이 제 얼굴을 살려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유명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원장님, 정말 인맥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다 아세요? 해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연이죠, 뭐. 사실 이들은 모두 해숙의 진짜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순 없었죠.
저녁 무렵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해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무관심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이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늦었네. 미용사 주제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손님이 늦게까지 계셔서요. 손님. 늘 핑계가 그거네. 우리 준호 밥은 생각해봤어? 남편 박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들어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그저 그래. 차갑고 간결한 대답. 해숙의 가슴이 조금씩 시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세계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해수가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 5년간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배워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죠.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해숙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해수가 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빛나고 있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나갔습니다. 조용한 시간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봤어요. 38세, 동네 미용사 이예숙.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대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해숙 원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해숙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설마 할아버지가 사람을 보낸 걸까요? 누구시라고요? 저는 뷰티그룹 기획실장 김정우입니다. 해숙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본사에서 사람이 왔을까요? 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걸까요? 원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누가요? 회장님께서 말입니다. 그 순간 해숙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의 때가 온 것 같다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해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낮에 만난 기획실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또 늦었네. 시어머니 이명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전직 교장 출신답게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 며느리가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게 말이 돼? 명숙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무슨 일이냐고? 오늘 동창 모임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명숙은 팔짱을 끼고 해숙을 노려봤습니다. 친구들이 며느리 직업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 미용사라고? 해숙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이런 대화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사도 떳떳한 직업이잖아요. 떳떳하긴 뭐가 떳떳해? 교장인 내가 미용사 며느리를 뒀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명숙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며느리가 의사, 교사, 공무원인데 나만 미용사야. 미용사! 그때 남편 준호가 들어왔어요. 40세의 변호사인 그는 정장 차림 그대로 넥타이만 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아,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언제까지 미용실이나 하고 다닐 거야? 준호는 해숙을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개수가. 이제 그만 그 일 그만두는 게 어때?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잖아. 성실한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가문이라는 단어가 해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진짜 가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명숙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그래도 지식인 집안이야. 내 남편은 교육청 장학관이었고 나는 교장이었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미용사라니. 그럼 어머니는 미용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참고 참다가 터져나온 거였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 사회적 지위요? 해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진짜 사회적 지위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개수가. 엄마 말이 맞아. 이제 좀 더 품격 있는 일을 찾아봐. 준호의 말에 해숙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여보는 내가 미용사인 걸 알고 결혼했잖아. 그때는 몰랐지. 엄마가 이렇게 싫어하실 줄은. 결국 어머니 편이었어요. 해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그냥 동네 미용사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해숙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창피하죠? 교장 출신인 제가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해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딸은 의대생이거든요. 다행히 아들 마누라만 그래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실에서 준호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전화로 나를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 뭔 말? 창피하다고, 동네 미용사 며느리를 뒀다고. 준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사실이잖아. 뭐 틀린 말했어? 그 순간 해숙의 마음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수가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긴 하지만 준호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혜수가 이웃집 김씨네 며느리는 은행에서 일한다더라. 너도 그런데 취직해봐. 어머니, 제가 미용실 일을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체면이라는 게 있어. 체면. 늘 그 단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혜숙이 미용실에서 늦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뭘 말이에요, 엄마? 혜숙이 말이야. 이대로 두면 안 돼. 혜숙은 현관에서 그대로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품위가 떨어져.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그럼 어쩌라고요? 이혼을 생각해봐. 혜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하긴 뭐가 심해? 서로 안 맞는 걸 억지로 사는 게 더 불행해. 하지만, 준호야, 너는 변호사잖아. 얼마나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굳이 미용사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혜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거든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각자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침실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너도 알겠지만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혜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정말 이 일을 계속할 거야? 왜 안 돼?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 혜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혜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정에도 충실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건 자신이 아니라 이들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와 상처가 하나로 뭉쳐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혜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8세 이혜숙.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미용사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강인함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결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미용실로 출근한 혜숙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조용한 미용실에서 혜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수가 웬일이냐? 갑자기 전화하다니. 할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혜숙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별일 아니에요. 그냥 5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충분히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돌아와도 될 것 같구나. 정말요? 내가 충분히 견뎠다. 이제 그만 고생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이 긴 연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해숙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갑작스럽지만 미용실을 정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드리고 당분간 월급도 보장해 드릴게요.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해숙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간 해숙은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해숙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명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해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어. 서명만 하면 돼.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걱정하지 마. 합리적으로 계산했어. 해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꽤 정성스럽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뭘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도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야.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 해숙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아. 준호도 동조했어요. 둘 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해숙은 잠시 동안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서명할 거야? 명숙이 놀란 듯 물어봤어요. 아마 해숙이 울며 용서를 빌거나 재고해달라고 할 줄 알았나 봐요. 네. 서명할게요. 해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조용히 서명을 마쳤어요. 이해숙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정말 서명했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됐죠? 해숙이 서류를 준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해숙아, 그래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죠. 해숙은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짐 정리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급할 건 없어.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간 해숙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수수한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어요. 이 옷들과도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서글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정리할 일들이 많았어요. 5년간 쌓인 물건들과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원장님,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직원 중 한 명이 아쉬워하며 물어봤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어디로 가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사실 이미 모든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 집에서의 생활을 위해 산 것들이었거든요.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어요. 해숙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명숙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안해, 해숙아. 내가 너무 심했나?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로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준호도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해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잘 살아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어봤습니다. 시내 중심가로 가주세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오면 연락해라. 할 일이 많다.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었거든요. 택시가 도심 한복판에서 멈췄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곳이었죠. 여기서 내릴게요. 택시에서 내린 해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5년 전 이곳을 떠날 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정말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동네 미용사 이해숙이 아니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와 명숙은 텅 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말 떠났네. 그러게.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더라. 괜찮은 건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뭐가 이상해? 원하던 대로 됐잖아. 하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해숙의 마지막 표정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해숙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층짜리 건물 꼭대기에는 뷰티그룹이라는 간판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보는 이 건물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숙님. 오랜만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숙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국내 최대 뷰티 코스메틱 그룹의 창립자 손녀 말이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뛰어다니던 그 복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80세의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립자 이정우 회장이었어요. 할아버지, 해숙아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해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네, 많은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해숙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죠. 앉아라. 이야기 좀 들어보자. 넓은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응접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어땠느냐?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 해숙은 차분하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용실에서 만난 사람들, 시어머니의 멸시, 남편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참고 견뎠구나. 할아버지가 왜 그런 과제를 내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고 했지. 어떤 기분이었느냐?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해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만드는 화장품도 마찬가지야.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거지. 이때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임원진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알겠다. 해수가 이제 복귀할 준비가 됐느냐? 네, 할아버지. 그럼 마케팅 본부장으로 시작해라. 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보거라. 마케팅 본부장이라니. 해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해숙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케팅 본부장 사무실은 35층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는 김수진 차장입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인사를 왔어요. 모두들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회의에서 해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나요? 자신감이에요. 화장품을 통해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해요. 팀원들은 신선한 관점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내면의 아름다움 캠페인이에요. 해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와는 다르게 그 사람 고유의 매력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반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미용사, 간호사, 선생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해숙의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현장 경험이에요. 5년 동안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거죠. 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 본부장이 미용실에서 일했다니요. 미용실에서요? 네.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해숙의 진정성 있는 말에 팀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날부터 해숙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어요. 5년간 쌓은 현장 감각을 살려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해숙이 기획한 광고 시리즈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본부장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김 차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진짜요? 네, SNS에서 난리예요. 다들 진정성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현장 경험이 살아있구나. 이런 관점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거야.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해숙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운명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본부장님, 박준호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미팅 요청이 왔어요.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숙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알아챘거든요. 박준호요? 네, 대형 계약건으로 법무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만나고 싶다고 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좋아요. 미팅 잡아주세요. 정말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해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에요. 그날 밤 해숙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미용사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그 후 몇 주간 해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서의 일상은 미용실에서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매일 아침 7시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본부장님. 비서가 커피와 함께 하루 일정을 브리핑해 줬어요. 오늘 오전에는 신제품 기획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광고 대행사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이런 생활이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해 나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회의실에서 진행된 신제품 기획회의에서 해숙은 또 한 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신제품 컨셉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가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요? 연구개발팀장이 물어봤어요. 5년간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꾸밈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해숙은 미용실에서 만났던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0대 어머님들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20대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원하시거든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해숙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다른 컨셉의 제품 라인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10대를 위한 자연스러운 제품, 20대를 위한 세련된 제품, 30대 이상을 위한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날 오후 광고 대행사와의 미팅에서도 해숙의 철학이 빛을 발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향을 원하시나요? 브랜드 철학을 담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광고 대행사 직원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게 됐어요? 현장 경험이죠.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그 다음 주 해숙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됐어요. 내면의 아름다움 캠페인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대박이에요. 팀원들이 들뜬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브랜드 인지도가 30%나 올라갔어요. 매출도 전월 대비 50% 증가했고요. 정말요? 네, 특히 30대 이상 여성층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진정성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 손녀다. 5년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할아버지. 그래, 이제 더 큰 일을 맡겨야겠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해숙은 정격적으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연소 부사장이었어요. 승진 발표가 나자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뷰티그룹의 새로운 희망, 이해숙 부사장의 혁신 경영, 현장에서 배운 진정성,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신문과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터뷰 요청도 빗발쳤지만 해숙은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사장님, 박준호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계속 미팅 요청을 하고 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형 M&A 건에 대한 법무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래요.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드디어 그들과 다시 만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만나고 싶다고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는 어떻냐고 하는데요. 좋아요. 미팅 잡아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가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주 오래된 인연이에요. 그날 밤 해숙은 집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 집을 떠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상처받고 분노했었는데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수수한 미용사 해숙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은 당당한 기업 임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보여줄 때가 왔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면 운명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뷰티그룹 본사 45층 VIP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의실에는 대형 테이블과 최고급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 50분 해숙은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이전의 수수한 미용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손님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알겠어요. 준비 잘 되어 있죠? 네,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자신이 5년간 살았던 동네가 보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죠. 3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준호가 들어오면서 인사했습니다. 뒤따라 명숙도 함께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온 것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호 변호사님. 해숙이 뒤돌아서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명숙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해숙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명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해숙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뷰티그룹 부사장 이해숙입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숙아, 이게 정말 너야? 어떻게 여기에?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비즈니스 미팅이니까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명숙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해숙아, 아니 부사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앉으셔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해숙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와 명숙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뷰티그룹 창립자 이정우 회장의 손녀 이해숙입니다. 손녀라고? 준호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네. 5년 전까지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현장 경험을 쌓고 있었죠. 미용실 운영도 그 과제의 일환이었어요. 명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숨긴 거죠. 차이가 있어요. 해숙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직업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이에요. 해숙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두 분에게서 말이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복수하려고 여기로 부른 거야?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복수요? 아니에요. 비즈니스예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준호 변호사님 법무법인에서 우리 그룹과 계약을 원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검토해 봤어요. 준호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해숙을 바라봤어요. 설마 개인적인 감정과 비즈니스를 구분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어렵겠어요. 왜? 저희 그룹의 가치와 맞지 않아서요. 해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준호 변호사님 법무법인을 조사해 봤는데 과거 몇 건의 비윤리적 사건들이 있더군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작년에 있었던 갑질 논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당 처우 문제들이요. 그건 오해야.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 확인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그룹은 윤리적 경영을 중시하거든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명숙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해숙아, 그래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감정이라고요? 해숙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객관적으로 판단했어요.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비윤리적인 업체와 계약하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수가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미안하다고 하셨나요? 제가 집을 떠날 때 붙잡아 주셨나요? 그때는 체면이 중요했죠.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요. 해숙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다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마쳤어요. 업계에서도 유명한 곳이죠. 명숙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우리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거야? 용서요? 이미 용서했어요. 해숙의 대답에 두 사람이 놀랐어요. 정말? 네.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냐? 준호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움이요? 이미 충분히 도와드렸어요. 뭘? 좋은 교훈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해수가 잠깐, 준호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해숙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해숙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명숙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해숙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잖아. 해숙은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해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너무 많이 늦었네요. 그리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준호와 명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뷰티그룹 창립자 손녀를 그렇게 대했다니. 두 사람은 뒤늦게 자신들이 저질러진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박준호 변호사 법무법인이 뷰티그룹과의 계약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었죠. 업계에서는 그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돌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미팅이 있은 다음 주 업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변호사 법무법인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준호 법무법인 직원 갑질 논란 재점화, 유명 변호사 사무실의 민낯, 부당 업무 지시 의혹,
신문과 인터넷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해숙은 직접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뷰티그룹과의 계약 탈락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였어요. 부사장님, 박준호 법무법인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군요.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저희가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실제로 박준호 법무법인의 문제들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다만 그동안 덮어져 있었을 뿐이었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어요. 팀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준호 법무법인에서 횡령 의혹이 터졌어요. 고객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해숙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준호의 성격상 돈 관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5년 전에도 집안 돈을 함부로 쓰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준호와 명숙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준호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된 후로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거 해숙이가 한 거 아니야? 명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해숙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준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검찰에서 준호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온 것이었어요. 박준호 변호사시죠?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횡령이라니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고객 예치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빌린 거예요. 다시 넣을 예정이었다고요. 준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유명 변호사 박준호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준호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된 거였어요. 명숙은 텔레비전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평생 교장으로 살아오며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명숙 씨네 아들이 감옥에 갔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변호사가 횡령을 하다니.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명숙은 집에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준호의 법무법인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고 사무실도 비워졌어요. 명숙은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우울증까지 생긴 거였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 감옥에서 나온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명숙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해숙이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볼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늦었어.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해숙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뷰티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정말 들어가는 거야? 명숙이 주저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준호는 각오를 다지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해숙 부사장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만나뵐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은 로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해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준호야. 이미 끝난 일이야. 명숙이 포기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해숙이 나왔어요. 어머, 이런 곳에서 뭐 하세요? 해숙은 놀란 듯 물어봤어요. 해숙아, 준호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근처 카페로 가죠. 카페에 앉아서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해숙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널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명숙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해숙아, 나도 미안해. 너를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 해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준호 씨, 지금 처지가 어떤지 아세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잖아요. 그런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을 이유가 있을까요? 혹독한 말이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거야? 명숙이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용서는 이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준호와 명숙은 허탈하게 앉아 있었어요. 정말 끝인 것 같아. 그러게.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해숙은 뷰티그룹의 부사장에서 더 나아가 차기 후계자로 공식 지명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서히 경영권을 넘겨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해숙아, 이제 정말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할아버지. 아니다. 5년간의 현장 경험이 너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이제는 진짜 리더가 됐다. 실제로 해숙이 추진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 캠페인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해숙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사장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죠. 대형 컨퍼런스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해숙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세요. 뷰티그룹 부사장 이예숙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저희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됐어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은 해숙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5년간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화려한 꾸밈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어요. 해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철학에 영향을 줬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년간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미용실에서요? 네. 할아버지의 지시로 현장 경험을 쌓았어요. 그때 만난 고객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가르쳐 주셨죠. 청중들은 감탄했습니다. 재벌가 손녀가 직접 현장에서 일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람을 직업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해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해숙은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완벽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5년 전에 너를 현장으로 보낼 때만 해도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지.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가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 모자 말이냐? 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봤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더구나. 그렇군요. 후회하고 있을 거야. 너 같은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다는 걸 말이다. 해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사장님, 이상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박준호 씨와 이명숙 씨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고 해요. 반찬 가게요? 네. 명숙 씨가 직접 반찬을 만들고 준호 씨가 배달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해숙은 놀랐어요. 평생 지식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그런 일을 하다니요.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네, 주소를 알아봤는데요. 며칠 후 해숙은 개인적으로 그 반찬 가게를 찾아갔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명숙이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교장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다가 해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숙아, 안녕하세요. 해숙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설마 우리를 놀리러 온 거야? 명숙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그때 뒤에서 준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해숙이, 안녕하세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많이 달라지셨네요. 해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이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명숙이 끼어들었어요. 해숙아,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 때문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은. 준호가 명숙을 말렸어요. 아니에요. 모두 자신의 선택의 결과예요. 해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우리가 너를 그렇게 대한 건. 명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한테 배워야 할 게 많았는데 오히려 무시했지. 해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짜 사람다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 사가도 될까요? 정말? 명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어떤 게 맛있나요? 이 김치찌개용 김치가 인기가 많아. 명숙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줬어요. 감사합니다. 해숙이 돈을 내려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돈은 받을 수 없어. 우리가 너한테 진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해숙은 돈을 카운터에 놓고 말했어요. 두 분 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해숙아, 잠깐. 명숙이 불렀어요. 네. 정말 미안했어. 이제야 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다. 괜찮아요. 모든 게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각자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게 가장 좋은 사과가 될 거예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어요. 해숙아, 정말 고마워. 해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사온 김치로 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맛이 꽤 좋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해숙은 마침내 뷰티그룹의 새로운 CEO로 임명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넘겨준 것이었어요. 취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업계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CEO로서 어떤 경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해숙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철학에 영향을 줬나요? 물론입니다. 5년간 현장에서 배운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날 저녁 회사 옥상에서
해숙은 혼자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네. 혼잣말을 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미용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CEO까지 험난한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용실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원장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축하해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해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드디어 CEO가 됐다. 할아버지가 내린 과제를 완수한 셈이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 같다. 5년간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준호 씨네 반찬 가게가 성공하고 있다고 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입소문을 타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하네요. 해숙은 기뻤어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준호 씨가 하는 말이 이제야 진짜 일하는 기쁨을 안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1년 후 해숙은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진정한 아름다움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갖게 되셨나요? 해외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해숙의 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한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리더 이해숙.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CEO. 해외 언론들도 해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연말 해숙은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됐어요. 시상식에서 해숙은 뜻깊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제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네. 미용실에서 만났던 모든 고객분들, 그리고 해숙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저에게 쓴 교훈을 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해숙은 집에서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38세 평범한 미용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것이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을 잃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해숙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와 명숙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자신이 그 증명이었거든요. 이해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때 무시받았던 평범한 미용사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사람은 흔히 직업과 지위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쌓은 경험, 사람을 향한 진심, 그 모든 것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보석 같은 사람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관심 어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